본 콘텐츠는 해당 모드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같은 야근, 수많은 감시 카메라, 우리의 구성씨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서랍 속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내보고 긴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할아버지의 농장이 있는 펠리컨 마을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버스에 몸을 실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죠. 어라? 눈을 뜨니 눈앞에는 광활한 바다, 쓰레기가 밀려온 해변, 절석이는 파도의 소리뿐. 누가 봐도 이것이 펠리컨 마을이 아니란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같이 파도에 밀려온 소포를 뜯어보기로 합니다. 소파 안에는 3가지 물품이 있었는데 파스잎 씨앗, 낚싯대, 검 하나가 있었죠.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일단 이 섬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오른쪽밖에 없어서 오른쪽으로 일단 향했고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이다가 작은 나무에 호두 하나가 얹혀져 있어서 일단 챙겼고요. 긴 계단이 보여 올라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도달한 끝에는 앵무새와 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죠. 말을 걸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호두를 요구하는 앵무새에게 아까운 호두를 주었고 그렇게 대화로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나 싶었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특이한 나무를 베어보니 호두를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일단은 내려가기로 합니다. 미처 뜯지 않았던 소포도 뜯으면서 텐트를 얻었고 돌아가는 길, 아까는 막혀있었던 위로 가는 길이 뚫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일단 가기로 해요. 그렇게 위로 또 길을 향하는데 땅도 파면서 호두를 모아가며 섬의 지형을 파악해 나아갔고 나무도 흔들고 땅도 파고 가려진 구역에서 호두도 얻고 정말 많은 호두를 얻어갔습니다. 더 이상의 호두를 더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불꽃이 이끄는 대로 결국 화산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화산 입구에서도 투구를 눌러쓴 이를 만났지만 대화를 할 수 없었고 물뿌리기로 길을 만들어 가면서 숨겨진 호두도 2개 찾고 그렇게 들어간 광산에는 수많은 몬스터가 있어서 오르기 쉽지 않아서 결국 2층에서 도망치고 말았죠. 다시 해변으로 와 그동안 얻은 호두로 왼쪽 길을 뚫어주었고 그렇게 섬을 파악하는데 호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왼쪽 길로 들어서니 넓은 땅과 부서진 집이 보였고 바로 이것을 섬을 탈출하기 전까지 제 거처로 삼기로 합니다. 잡초도 베고 나무도 캐면서 집을 수리할 재료를 모았고 그렇게 왼쪽으로 향하니까 여기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었죠. 처음으로 대화가 되나 싶었지만 자기 할 말만 할 뿐 역시 제 탈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긴 대화 끝에 사진 하나만 받았을 뿐이었죠. 그 뒤로도 여러 호두를 찾고 호니가 그려진 슬라임도 잡았지만 탈출에 대한 힌트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뒤 나무에 가려진 공간에도 들어가 봤는데 만지면 소리가 들리는 돌덩이가 있었고 번번이 6개의 돌을 누를 차례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날도 어두워져 가길래 일단 잠을 자러 이동했고요. 텐트가 있어서 비바람은 막았죠. 섬에 온 지 2일차. 어제 받은 파스잎을 신고 물까지 준 뒤 섬을 마저 둘러보기로 합니다. 부서진 배 안에서도 호두를 얻었고 어제 실패했던 빛나는 돌덩이도 몇 시간을 들여서 성공했죠. 어려웠다. 체력이 되는 대로 나무도 캐고 생강도 파밍했습니다. 앞으로 배가 고플 때마다 생강을 먹기로 했죠. 저는 3일차. 섬에 비가 내립니다. 화산으로 가는 길 파란색에서 보석을 얻었어요. 섬에서 보석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일단 보관하기로 합니다. 그동안 모았던 호두로 다리도 고쳤고요. 이곳에서도 주변에 호두가 있었고 모두 찾아주었죠. 그러고 나서는 또 화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번에는 대화가 안 됐는데 어라? 오늘은 됩니다.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다음에 와서 물건을 구해야겠습니다. 이번 화산 탐방에서도 날아오는 불꽃 몬스터들로 올라가는 데 큰 고난이 있었지만 그동안 구했던 생강을 먹으며 버티면서 올라갔습니다. 화산 속 여러가지 상자를 열어가며 파인애플 씨앗도 얻었고 보증에 있던 친구에게선 정동석 분쇄기와 책, 신발, 여러가지 폭탄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혹시 모를 지름길도 호두로 뚫어주고 다시 화산으로 오릅니다. 산 안에서도 호두를 얻었고 누가 썼는지도 모를 쪽지도 발견해 읽어가면서 섬에 대해 알아갔죠. 버섯이 가득한 7층을 지나서 9층 상자에서 지금 들고 있는 검보다 성능이 좋은 드워프 무기를 손에 얻었고 두 무기를 바꿔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11시 20분 화산 꼭대기에 도착했고 보상을 챙겨줬죠. 무기를 재련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지만 인걸불 파편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는 파편을 파밍해 다시 오르기로 다짐했죠. 왼쪽 길로 가니 단번에 1층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오늘 얻은 호두로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조는 4일차 산에서 얻은 파인애플 씨앗을 심고 물까지 촉촉하게 준 뒤 본격 2구역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돌부터 정리하고 나무까지 싹 정리했죠. 이른 시간부터 정리에 온 힘을 써서 그런가 금방 체력이 소진되었고 오늘은 산에 오르지 않고 탈진 상태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조난 5일차 아침에 눈을 뜨면 작물에 먼저 물을 주고 섬의 여러가지 기믹을 해결해가면서 호두를 모았습니다. 체력이 드는 만큼 야자수를 정리하며 나무를 모았고 새로 발견한 구역에 있는 재단에 3일차 때 얻은 보석을 올려놨죠. 보석이 이런 데 쓰이나 봅니다. 저는 6일차 이제서야 해변에 밀려온 쓰레기가 없어졌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배가 보였는데 이 배를 고치면 섬을 탈출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죠. 고장난 배를 고치는데 배터리팩 5개, 단단한 나무 200개, 비리종주개가 5개 필요하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배터리팩은 화산 입구의 친구가, 단단한 나무는 마호가니 나무들을, 이리듐주개는 화산을 돌면서 이리듐 광석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섬에서 할 일은 정해졌기 때문에 화산을 오르면서 전동석과 이리듐 광석을 필수로 챙기기로 합니다. 오늘도 화산을 오르며 호두를 찾고 쪽지도 읽어가면서 인걸불 8편을 모았고 조난 7일차 농장 한켠에 울타리로 둘러싸였던 구역도 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리해주기로 하고 일단 파스잎을 수확해줍니다. 그렇게 보상으로 100골드를 받아버렸는데 뭔가 이번 영상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끝까지 이 100골드는 쓰지 않기로 합니다. 그 뒤로도 작물에 물을 주고 새로 심고 섬을 돌아다니며 캐고 베고 캐고 그렇게 재료를 모아서 외양간을 고쳤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쓰임새가 있는 걸까요? 낚싯대로 낚시도 했습니다. 가자미도 낚고 솔배간팽도 낚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낚시를 했죠. 5시쯤에 낚시를 그만했고요. 배고플 때 먹게 따로 상자에 넣어뒀습니다. 해변가에 묻힌 호두와 4번째 쪽지로 숨겨진 호두도 찾았죠. 마호가니 나무를 베어 단단한 나무도 파밍하고 어두운 길에 가려진 호두도 하나 둘 찾았습니다. 조던 8일차 화산 입구에 있는 친구에게서 용광로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000골드와 돌 25개, 구리광석 20개를 모아 견할 수 있나 봅니다. 물 채우는 곳에서 호두를 낚았고 화산을 오르면서 구리광석을 모아갔습니다. 3층에서 땅에 숨어있는 몬스터를 잡으며 거대 폭탄을 손에 얻었습니다. 그 돌에 갇힌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가서 돌을 폭파해 구해줬습니다. 짧은 대화 끝에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스네일 교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도 이제 본인의 일에만 심취해 있을 뿐 재탈출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죠. 각자 고생인가? 스네일 교수를 뒤로한 채 그동안 모은 호두로 드디어 집을 고쳤습니다. 저는 8일 만에 따뜻한 화로와 침대가 있는 집을 손에 얻었죠. 이제 노숙에서 벗어난 겁니다. 스네일 교수의 퀴즈도 풀고 보석을 기증하면서 호두를 여러 개 얻었죠. 돌도 깨면서 쪽지도 여러 개 찾아내고 낚시로 화석도 모아서 교수에게 또 기증해줬습니다. 조난 9일차 푹신한 침대지만 불안해서 6시에 눈을 떠 기상했고 작물에 물을 주며 하루 시작합니다. 화산도 꾸준히 올랐고 9층에서 망고 물목을 얻었죠. 새로운 신발도 얻었는데 튼튼해 보여서 바꿔줬습니다. 그동안 얻은 호두로 산으로 가는 게 길에 있던 가판대를 고쳤고 판매상이 왔죠. 다음에 교환해 봐야겠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 망고를 심고 굴차 마무리했습니다. 조난 11차 작물에 물을 주고 난 뒤 용광로를 위해 그동안 모은 물건을 탈탈 털어 판매했고 화산으로 오르며 전동석을 모아갔습니다. 숙련도가 오르자 11시가 넘지 않게 화산 등반을 끝낼 수가 있었고요. 날밤 상자에 넣은 물건이 팔려 2,900골드가 제 주머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11일차 그동안 모은 용의 이빨을 모두 챙겨서 판매상에게가 바나나 면목으로 교환했습니다. 화산을 오르기 전 무기에 인챈트를 했고 무기가 더 강력해졌죠. (1층에서) 용광로도 구매하고 농장으로 돌아와 바나나 나무를 심어줬습니다. 용광로의 2개가 구워지는 동안 농장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호두도 얻고 장소를 바꿔 낚시하면서 2개를 구웠죠. 또 팔았는데 코코넛이 쏠쏠합니다. 조난 12일차 이날도 비가 내렸는데 해변가에 있던 새에게서 루비를 얻었고
바로 재단에 올려줬습니다. 화산 7층에서도 새로운 반지를 얻었는데 커피를 준다는 신기한 핫자바 반지였습니다. 바로 손에 껴줬어요. 저는 13일차 이리듐 주개를 구우며 하루를 시작하고 작물에 물 주고 또 화산으로 갔습니다. 도는 게 일과가 된 거죠. 14일차 자란 토란을 수확해주고 또 새로 심고 화산으로 갔습니다. 반지 덕분인지 몬스터를 잡으면 커피가 드랍되었고 커피를 마시면 그 효과로 조금 더 빨리 산으로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11시에 산에서 내려오고 가져온 구리주개로 곡괭이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저는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주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주는 거였으면 올라가기 전에 할 걸이라는 후회를 잠시 했습니다. 그렇게 16일차 농장에서 추가 호드를 얻고 빠르게 이동해주는 앵무새 급행을 수리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화산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17일차 상자에 넣어둔 마호가니 씨앗을 꺼내 심고 또 화산에 왔습니다. 탈출에 필요한 물건을 위해 화산을 여유 될 때마다 꼭대기까지 꼭 올라와 파밍했죠. 저는 18일차 주기가 구워질 동안 슬라임도 잡고 해변가에서 산호도 잡고 산강도 수집하고 야자수도 정리하고 홍합도 캐고 동굴의 버섯도 수확했습니다. 그렇게 5시 곡괭이를 강철로 업그레이드 했죠. 19일차 일지 속 장소를 돌아보며 호두를 추가로 얻었습니다. 싸 보이는 진주와 타조화를 얻었는데요. 이 타조화를 위해서 외양간이 있는 걸까요? 저는 20일차 자란 마호가니 하나를 베어내고 씨앗은 바로 심습니다. 그리고 또 화산으로 올랐죠. 몬스터를 잡으면서 파밍했습니다. 그리고 화산에서 내려온 뒤 판매상에게 인글브 파편으로 디럭스 보습 토양 제작법을 구매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자원으로 최대한 만들어준 뒤 여러 번 수확 가능한 작물에 우선적으로 뿌려줬습니다. 이제 아침에 물주기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었죠. 저는 21일차 도끼도 업그레이드하고 화산을 올랐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얻고 9층에서 새로운 반지도 얻었죠. 불사조 반지라는데 더 성능이 좋아 보여서 첫 번째로 낀 반지와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농장으로 돌아오니 다이아가 10개 이상 모였다는 걸 확인했죠. 최고로 바꿔주기로 합니다. 많이 모인 뼈 조각은 토란 주기를 교체해줬습니다. 섬 옆에 다 심고 나서는 업그레이드한 도끼로 그리터기를 없애줬습니다. 저는 22일차 다이아몬드 10개를 가지고 화산 5층에서 다이아몬드 사냥꾼 책으로 교환해줬습니다. 이제 페리컨 마을로 돌아갈 때 조금이라도 자본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겠죠? 좋습니다. 시간이 늦어 노숙하는 했는데 커피 버프와 앵무새 급행 덕분에 주개도 구워가며 침대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저는 23일차 그렇게 구운 주개로 도끼도 광철로 업그레이드하고 어제 얻은 파편은 곡괭이에 인챈트 했습니다. 원하던 옵션은 아니었지만 만족하기로 합니다. 광석이 많이 모였기에 폭탄으로 만들어 터뜨리며 올라갔고 9층에서 새로운 모자도 얻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써줬습니다. 새로운 신발도 얻어서 땀에 찌든 신발은 버리고 새 신발 신어줬어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도끼로 농장을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잠들기 전에 왼쪽에서 보석새도 만났습니다. 24일차 어제 구한 보석도 재단에 올려줍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란 멜론도 두꺼비한테 보여주면서 호두를 받았죠. 채석장에서 지렁이 캐면서 전동석과 책도 얻었고 책은 바로 읽어줍니다. 전 전동석도 이제 목표치에 얼마 남지 않았죠. 화산한 상자에서도 단단한 나무를 여러 개 얻었습니다. 화산에서 토파즈랑 에메랄드를 얻었습니다. 하나 남은 재단에 올려보기로 합니다. 근데 안되길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처음 올렸던 아쿠아마린을 잘못 올렸나 싶어서 위치를 바꿔주니 바로 해결되었죠. 좋습니다. 저는 25일차 섬에 비가 내려도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호가니 나물과 자라서 베어주었고 얻은 씨앗은 바로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화산 2층에서 전 정동석을 하나 얻음으로써 목표치는 40개를 모았죠. 바로 배터리 팩을 5개 바꿔줬습니다. 저는 26일차 오늘도 비가 내리고 심었던 씨앗으로 자란 마호가니 나무를 베면서 새로운 옷을 얻었습니다. 깔끔한 새로운 옷이었죠. 나중에 마을로 돌아갈 때 입기로 합니다. 저는 28일차 자란 토란을 수확하며 호두도 추가로 얻고 단단한 나무를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섬에 온 지 한 계절이 지났죠. 30일, 31일차, 32일,
모두 아침에 눈을 뜨면 작물에 물을 주고 수확하고 섬 전체를 둘러보면서 자란 마호가니 나무가 있으면 베어가면서 단단한 나무를 모아갔습니다. 나무만 모으면 배를 고쳐서 탈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렇게 36일차 나무 하나만 베면 200개를 모으고 바로 이게 그 마지막 나무죠. 그렇게 마지막 나무를 챙겨서 나무를 다 모았고 바로 3가지 재료 챙겨서 망가진 배에 넣어줬습니다. 더 이상 이 섬에 볼 일은 없으니 가지고 있던 짐들을 모두 배송 상자에 넣어줬고 혹시 모르니까 그동안 모은 다이아와 금지개만 몇 개 챙겨가기로 했습니다. 섬에 온 지 36일 만에 이른 시간 포근한 침대에 몸을 뒤었죠. 꿈속에서 배가 수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37일차 소지금 500골드만 가지고 오른 기놉길이었지만 어쩌다가 섬에 떨어져 이렇게 대굴대굴 구르다가 68,000골드도 가지게 되었고 어느새 농사도, 제강도, 채집도, 전투도 투심자에서 벗어났죠. 섬에 안녕을 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출발하였는데 어라? 배가 안 움직입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파도가 거세서 배가 뜨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런가 봅니다. 내일은 해가 뜰 테니까 맑은 날 다시 와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조난 38일차 다행히 해가 떴고요. 배가 움직입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즐거웠다 진짜 섬? 섬을 떠나기 전에 기념으로 파인애플 먹고 수리된 배를 타고 스타듀밸리로 돌아갑니다. 해변을 지나 마을을 지나 열심히 달려서 코앞에 집이 보입니다. 농장은 엉망이었지만 이제야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 집에. 구성시의 진저섬 탈출기는 38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